순서에 따라서 허창희 장원인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사랑 경주회가 손강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이 또한 목사님들 같이 모임을 갖고 60일에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말씀만 듣고 카톡을 통해서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격려해 왔는데 실제 와서 서로 보니까 경계가 무량합니다. 저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그 해에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 해 해방이 안 됐으면 10월 달에 나는 일본군에 정병으로 뽑혀나갈 나이입니다. 그 전날 14일 날 라디오를 통해서 15일 정오 12시에 중계 뉴스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뉴스를 들으라. 그냥 그 당시 저는 개성 송도중학교 옆에 송고 실업장 그런 회사에 양말 공장에 기계 고치는 기사 사령장을 받고 6년간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12시에 라디오 앞에 다 모였죠. 일본 천황이 똑똑한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의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이라는 것은 그 최고의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이 20년간을 일본을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 뉴스가 떨어지자마자 어디서 태극기가 나왔는지 전부 태극기를 목에다 돌고 웃는 사람들은 그냥 금세 그려가지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개성 시내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송고실업장에 있던 차에 편성하고 몽둥이를 든 일행과 같이 개성 시내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간 집이 고등대 끈앞을 노릇하던 형산의 집입니다. 해방이 된 그 해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감히 달라붙지를 못하고 고등계 형사 끈앞을 내 집에 먼저 갔어요. 가서 마침 집에 있는 사람을 끌고 나와서 마당에다 놓고 장작으로 패고 짓밟고 하는데 광목이 필로 나오고 노쇠수대야가 댕그렁댕그렁 몇 개씩 나오는데 그 당시 우리들은 공초를 숟갈 젓갈 교회 종까지 뛰어간 그런 공초를 당하고 옷을 한번 해보려면 요승마 동에서 발행하는 표를 받아야 광목 요승마 끊어가지고 옷을 해보던데 광목이 필로 나오고 노쇠수대야가 댕그렁댕그렁을 난 노쇠기 처음 봤습니다. 그 몇 개씩 나오는데 그런 상황하에서 8.15 해방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소련군이 개성에 진주했습니다. 통역관들이 쫓아왔어요. 소련군들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와 장교회와 집회의 자유를 준다. 저는 18세 나이로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련군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을 털어가고 나중에 이협들이 술병까지도 빼서 실어가고 차에 실어서 38선 이국적으로 치워다 놓고 또 옵니다. 그런 것을 일주일 만에 보고 나서 소련군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1시간에 하나씩 피해간 기차가 내려오는데 개성역에 나가서 소련군을 봤습니다. 도랑강에다가 감자 고구마를 넣고 삽으로 지어서 그걸 건져서 가마에다 넣고 쪄서 거진 다 익은 다음에 삽으로 이겨가지고 밖에서 담아가지고 분대별로 가서 그걸 분대에서 논아주는데 솥방 하나에다가 감자 고구마 익은 것을 그냥 이겨가지고 그걸 먹는 것이 소련군들의 행동이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면은 저는 보따리 가지고 내려. 그 다음에 보따리 풀러. 그 다음에 뉴동 베리베토 치마적으로는 무조건 앞섭니다. 30세 미만의 젊은 여자들은 자동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연대본부 가서 다음 기차가 내려오는 1시간 동안에
그 30명은 다시 데리고 나와서 다음 차에 태우고 또 새로 30명을 데리고 또 연대분부하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뉴스가 나오기를 9월 1일부터는 미군이 38선을 지키러 개성에 내려온다. 그 전날 소련군은 다 송악산 너머로 도망갔어요. 미군이 내렸습니다. 미군 어떻게 생겼나? 개성역에 보러 갔습니다. 헬로 오케이? 끔과 렌션을 줍니다. 구경꾼한테.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집차가 하나 오는데 그 뒤에 집차가 또 하나 붙어와요. 뭐야? 툴레라. 처음 봐줘. 거기서 수도국에서 물을 실어다가 약을 풀어서 그 소독약을 푸른 다음에 그 물을 먹어요. 미군들이. 조금 있더니 9월 1일인데 건병대가 오더니 둥그런 아치를 몇 개 갖다 세우더니 조리보러 와서 천막을 딱 씌우니까 일개 군대가 자는 천막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게 침대를 쭉 펴놓고 일부 군대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난로를 하나 갖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온 걸 조립을 딱 하더니 난로에다 불을 켰는데 장작과 석탄이 안 들어가는데 불은 계속 붙어요. 뭔가 개불에서를 보니까 문 바깥에 보람강에다가 경유에다가 호수를 담갔어. 내 눈으로 처음 보는 겁니다. 야, 이런 난로가 다 있나. 그러더니 시리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따가지고 간수매를 그 난로에다 놓고 보글보글 끓으면 고기 간수매, 뭐 감자 간수매 여러 것을 그렇게 먹는 것이 미군들이 행동입니다. 기차가 내려오니까 저는 보따리 놓고 내려. 여자는 여기 서고 남자는 여기서 넥타이 풀고 치마 허리딱 풀러. 그러더니 저쪽 구석에서 거기 돌아가는 GMC에 20줄의 노란 줄이 붙었는데 그 덩어리에는 띠디디 통이 붙었어요. 그걸 스위치만 누르면 슉슉 하면서 분사가 나오는데 띠디티예요. 여자 그냥 이 조리 밑으로 치마 끝으로 그냥 와 있어서 넥타이 밑으로 띠디티를 죽이는 소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도로 GMC에서 20가지의 A가 나가서 그 덩어리에서 씩씩 나가는 그것을 보고 야, 저런 것이 다 있나. 요즘은 그 A는 다 도전이던지.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18세의 나이로. 그런데 개성 송악산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는 488 고지, 남한 쪽으로는 475 고지, 사이는 600야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도지가를 인민군들이 6개월 만에 도지가를 지어서 3층으로 개성시를 향했고 여기 국군들도 나중에 6개월 뒤에 도지가를 지어서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송악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는 사람들에게 굿거를 대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15집이 있었어요. 그 600야드 사이에. 근데 그 15집에 어떤 집은 시어머니 방은 북한 땅, 며느리 방은 남한 땅, 그 사이에 3파선이 지나갔어요. 집에. 그러게 정확하게 그 제인 그 3파선 거기서 15집은 그대로 6.25 사변이 날 때까지 그대로 먹고 살아. 그런데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날 때까지 4년 몇 달 동안을 북한에서 쏘는 박격포는 개성의 송악사, 개성의 집 하나가 날아가고 우리가 쏘는 폭탄은 발견폭포에 손에만 꺾어지는 걸 4년 몇 달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5일 날 전면전쟁이죠. 전면전쟁이 났는데 난 그때 도로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지도상에 1번 도로,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1번 도로예요. 1번 도로에 탱크가 넘어옵니다. 탱크가. 그 도로 3파선 고비에다 두루마리 철사를 갖다 피고 지뢰를 다 묻었는데 그 지뢰는 GMC 집차가 오면 터져서 폭파되지만 탱크는 폭파 딱 해도 앞에만 턱 터지면 그냥 와요. 그런데 두루마리 철사가 4-5겹이 있는데도 그냥 탱크를 몰고 나오니까 수없이 가다가 끊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6월 15일 아침에 새벽 4시에 그랬는데 5시에 그 한 500m 거리에 그 도로 1번 도로가 있는데 구경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탱크 뒤에 4열 경대를 깨끗한 옷을 군복을 입은 인민군들이 총을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나와. 근데 요 뒤에다가 타올을 4겹을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놨는데 타올 끝머리가 하얗게 보여. 그래서 야, 저 하얗게 보이는 표시는 항복의 표시다.
그거 한 달 전에 우리 표소령과 육소령이 중대 병력을 데리고 38선 송악산에서 군사연습한다고 다가 북으로 넘어갔는데 북으로 넘어가고 안 넘었어요. 그건 신문에도 안 났습니다. 나는 알죠. 우리 고향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보답으로 탱크를 몰고 4월 정대로 군갈 부르고 넘었는데 하얀 것을 표시하면서 항복의 표시로 오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면전쟁이야. 송악산에 있던 국군들은 인민군과 국군은 서로가 싸움도 안 했습니다. 총도 안 쐈어요. 일본 도로 또 동쪽에 있는 이구이 고지 292m 고지 유엔 고지 그런데 양쪽으로 군인이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송악산에 있는 병력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292고지 유엔 고지라고 그러는 비둘기 고지라고 그러는 그 동쪽의 도로에 지방도로죠. 292m 고지에서 인민군들이 개성 시내를 향해서 진격해 내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국방부에서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육사 1기생이 연안 또 백천 거기 이제 졸업을 앞두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오면은 졸업식이야. 육사 1기생들이. 근데 연백으로 훈련 나갔던 육사 1기생들이 개성의 292 고지에서 인민군이 쳐내려오는 것을 막아라. 그래서 졸업을 하루 이틀 앞두고 1기생들이 10탄 6탄 시병사가 292 고지를 틀어막고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인민군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도지까지 폭파했습니다. 폭탄을 밀고서 도지까지 올라가서 텀벙 들어가 빠져가지고 도지까지 폭파하면서 인민군들은 개성시 내로 내려오는 게 후퇴해버리고 그리고 6탄 시병사는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신문은 조그맣게 났습니다. 나는 개성석 6탄 시병사, 육사 1기생 그다 알죠. 그렇게 했는데 미군이 9월 1일 날 진주해가지고 나는 개풍군 토성면 공룡리 복복자 평안영자는 복령동에 내가 살아. 근데 개성 시내에 송도 보통학교가 있어 6년 동안을 송도 보통학교 다녔어요. 졸업 맞자마자 송도 중학교를 가야 돼. 면접 초본을 뛰러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1919년도에 3.1운동 했다고 해서 그 면접 초본에 빨간 줄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걸 중학교 내는 그 뒷면을 뛰니까 빨간 줄이 딱 펴있어. 그래가지고 난 중학교 못 갔습니다. 송도중학교 못 갔습니다. 근데 송도중학교와 송도실업장이 불과 200m 차이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개성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송도중학교에서 공부를 12시까지 하고 1시부터는 송도실업장에서 일해서 월급을 타가지고 먹으면서 공부해라. 그게 그 송도실업장이야. 근데 거기는 10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직물장은 비단을 짰어요. 또 양말 기계는 스타킹을 짰어요. 그럼 미국의 감리사들이 그렇게 벌어먹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일본군들이 한국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미국 사람들을 뒤로 쫓을 때 감리사들은 다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송도실업장에 1000명의 이런 공장을 북한에서 6.25에서 나와서 준군한 사람 중에 당원증을 맨 사람이 와서 사장으로 앉았어.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라. 50명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 해라. 50명 반이야. 일주일 공부하고 나면은 30명 반. 또 일주일 공부하고 나면 20명 반. 그리고 일주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1대1 교육입니다. 칼기 폭파한 김현희가 1대1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빨간색을 보고도 하얗다면 네 이건 하얀색입니다 하는 사람이야. 김현희가 어제 바로 방송이 나왔는데 28년 전에 김현희가 칼기 폭파한 사람이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김현희는 사과하면서 인터뷰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 미오코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비행기를 탔어. 그리고 비행기가 기착지에서 내려서 자기 내리고 폭탄은 터지게끔 만들었어. 그 당시에 누굽니까 대통령이? 전두환? 이승만.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버마. 예. 근데 그 대통령이 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두환이는 그 비행기 타지 않았고 115명은 그 비행기 폭파해서 죽었는데 김현희는 115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방송에서 28년 전에 회고하면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요즘은 얼마 전까지는 탈북자들이 오면은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어디 다 했어요. 요즘 우리 정부는 탈북자 안 돌아갑니다. 요즘은 탈북자가 아주 관세받는 세계가 왔어요. 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했죠. 얘네들이 세상이 날 치우는 세상이니까 탈북자들을 역천자로 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개포군당에서 개성 시내로 송도 중학교, 송도 보통학교 선거 실업장을 다니는 동안에 6년과 6년, 12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송악산에 475 고지에 있는 송악산 바로 밑에 38선 이남 쪽으로 미군이 주둔해서 일개 소대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미군을 만나면 동년배 나이가 돼서 헬로 오케이 이러면서 영어 혹은 놀다가 한 달 지나니까 나한테 카메라를 너 가져가고 선물 주더라고. 그 카메라 내가 지금까지 찍습니다. 여러분 내가 총회 가서 사진 찍는 거 많이 보죠? 남전도에 장로회 때. 그때 받은 카메라, 물론 그동안에 몇 번 바꿨죠. 근데 칼라 필름을 주면서 카메라를 주는데 내가 다 찍으면 칼라 필름을 하와이로 군사 변본해서 현상하고 온 다음에 줍니다. 사진을 주는 게 아니라 요만한 마음부터 환등기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교회에서 환등기 비춰서 그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들 그 환등기 필름을 담은 박스가 와. 그러면 그걸 내가 갖고 또 필름이면 또 찍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미군이 준 카메라 때문에 73년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군들이 곧 지키는 그 475 고지 개성이 있는 그쪽이가 개풍군 땅에서 개성으로 들어오는데 고개가 하나 있는데 성이 이렇게 송악산 땅에서 성이 있는데 성이 무너진 자리에 2차선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고개 이름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되차리 고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되차려 다시 차렸다. 되차려. 왜? 북진을 하면서 신의주 방면으로 북벌을 하기 위해서 가던 이성계 일행들이 유하던가 그런 섬에 가서 무슨 섬? 유하도. 예. 군인들이 이제 쉬고 있는데 쌍둥이 소를 모는 밭 가는 사람이 이리야! 이 소새끼야! 밀어넣은 놈이 이성계만도 못한 놈아! 그 소를 때리거든? 그래서 이성계 밑에 있던 정석관점 되는 사람이 나가서 그 영감한테 아니 왜 이성계만도 못한 놈하고 소를 때립니까? 여보시오. 지금 그 장군의 깃발이 어디로 날립니까? 남쪽으로요. 그럼 이제 바람은 어디로 붑니까? 북쪽으로요. 아니 북쪽으로 부는데 왜 바람이 깃발이 남쪽으로 날립니까? 이건 하늘의 뜻을 이성계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고 전석구관이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 영감이 소호보다 없어서 하늘에서 보낸 그 소갈이라. 그래가지고 유화도에서 북진하지 않고 다시 와서 되차리 고개라는 그 고개에서 활을 쏴서 왕건이가 도읍하고 있는 만월대, 지금은 만월대라고 불러요. 거기 활을 쏴가지고 궁궐을 불살랐어. 그래서 왕은 도망가고 이성계는 거기서 군사혁명을 성공해가지고 서울로 도읍을 옮겼어요. 우리 개성 사람들은 조랭이 떡을 합니다. 2cm짜리 동그란 떡을 만들어서 가운데를 찰싹 누르면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내면 쪼르르 굴러가는데 기름칠을 해서 아주 고소한 요만한 짝인 거야. 근데 그걸 뭐냐면 조랭이 떡이야. 근데 조랭이 떡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성계 목을 잘라라. 이성계 목을 잘라라. 이성계 목을 잘라라. 이렇게 조랭이 떡을 계속 사람 만들어. 왜? 동쪽에서부터 비 오는 날 걸어오면 서쪽까지 우산 쓰지 않고 옛날에는 뭐 빌딩 없는 추녁길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개성에서 도읍을 서울로 옮기니까 개성은 그만 망해버리고 서울이 지금
사실 이성계가 서울로 돌고 온 것이 참 너무 잘했어. 한강은 세계적인 한강이야. 얼마나 좋은 데로 옮겨놨어. 이 시는 우리 개성에서는 이성계 먹을 자라가 그랬지만 사실 우리 6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참 잘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되차리 고개를 나는 그저 그걸 12년간 넘어다녔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집에서 넋가리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26개를 학교 가죠. 그리고 저녁 때 올 때 보면 내가 넋가리 밀고 간 대로 사람들이 티를 냈어. 우리 개성에서는 겨울 되면 영하 10도입니다. 보통이 춥다 그러면 15도, 17도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야, 너 자주 올지 않았어? 그리고 만져주는 거라. 그만큼 겨울 되면 영하 10도야. 춥다 그러면 15도, 17도야. 나는 그 추위는 지금도 안 탑니다. 난 감기가 몇 년 전에도 감기도 안 들어요. 그런 개성에서 내가 살았는데 6.25 소변 나가지고 우리 가족은 장로님 가족이니까 북한에서 못 살아요. 내가 다 아니까. 북한 놈들은 언제나 공로가 있으면 표창을 오고 훈장을 달아주는데 여러분 보죠. 훈장이 쭉 달렸죠. 훈장이 많이 달렸으면 죽은 자리 갖고 온 놈이야. 훈장이 많이 달렸는데 써먹을 만큼 써먹어. 그리고 필요 없으면 동무. 너 10년 전에 그때 그랬지? 그러면 재판도 안 하고 죽여. 훈장이 많은 장로 그놈일수록 죽는 날을 갖춰.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놈들한테 지금 덤벼. 이번에 축구 오는 거 봤죠? 축구 우리가 북한 축구도 하러 가는데 축구 구경꾼이 있어서요? 그게 북한이야 그거에. 근데 우리들은 좋다거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정 내에서도 누구라도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그랬지 몰라. 훈장 달아주고 몇 년 후에는 죽이는 거. 난 선거실업장에서 6.25 사변 나고 나서 피란을 나올 때 선거실업장의 자동차에 한 30명이 타고서 서울로 피란을 나오는데 임진강 와서 철로가 끊어져서 임진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운데 물 있고 양쪽이 진흙이야. 진흙을 빠져 들어가서 가운데 배를 불러서 타고서 건너간 다음에 진흙을 잔디풀에다 닦고 나서 개성으로 피란 나왔습니다. 근데 피란 나오고 보니까 우리 누님이 청와대 옆에 살았는데 부산으로 피란 간다. 그래서 그 지금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누님 집에 간다고 왔다가 그 선거실업장 사람들하고 30명이 수원으로 갔어요. 왜 수원 갔냐? 선거실업장의 사장이 수원에 있는 거라 수원에. 근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일본에서 택배가 큰 박스가 2개 왔는데 딱 따놓고 보니까 한국은행권 빨대바닥 그냥 한국은행권 일본서 인쇄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거기서 우리들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야. 난 6년 근무해서 6년의 퇴직금 월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 30명이 다 돈을 받았죠. 그리고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미군이 피란민을 실어 다루는 배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그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인천까지 걸어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착을 하니까 12월 31일인데 배가 크니까 항구에 못 들어가고 작은 배가 우리를 실러 오더라고. 작은 배가 들어와서 밀감을 우리가 흘렸는데 지금 생각에 1,000원짜리야 내 생각에는. 1,000원짜리 밀감을 하나 주고 샀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가니까 1,000원에 5개를 줘. 근데 그런 그 제주도에 1월 1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조천, 성산포, 금령 이렇게 3일 밤을 자고 가다 금령 우체국에다가 퇴직금 단 돈을 다 거기다 우체국에다가 저금을 하고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지금 해놓고 통장이 있어요. 도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까지 내가 저금한 것은 내 금액을 얼마 저금했는지도 몰라. 못 찾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피란민 생활을 하는데 육군 지혜론서가 창설한다고 백인엽 장군이 군인을 모집하러 왔어. 내가 거기 국민학교에 이제 피란민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일행 중에서 야 우리 일행 중에 나이가 제일 젊은 창이 너만 군대 가. 그래서 내가 그때 갔어요. 군대 간 게 1951년 2월 11일이야. 그래서 육군 지혜론서가 창설한 날이 내가 들어간 그날입니다. 그래서 창설해가지고 백인엽이 밑에서 간부교육대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의장대 선임하사
그래가지고 6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별자리의 호위 상사. 그래서 상사를 12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화랑무공원장을 받았죠. 저는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독립운동장에서 건국훈장의 4등 훈장이고 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무공훈장을 봐서 이 무공훈장이 4등 훈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의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합니다. 저는 평생에 이름이 3가지예요. 상사, 집사, 장로. 그거밖에 없어. 난 사장도 안 하고 직공도 안 했어.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왔는데 송강기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는 여기 왜서 생각하냐면 빨갱이들이 수련군들이 6.25 사변 나기 전까지 진주를 하는데 삼파선이 맥혀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소련군이 진주하는데 한국군 출신 소련군이야. 한국계 소련군이 50명이 왔는데 대위 2명에 중위 3명입니다. 그 대위 2명 중에서 김성주가 대표야. 그 사람이 주둔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김성주가 김일성이 그 다음에 아들 3대가 지금 저렇게 세습을 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해바라기 꽃을 제일 좋아해. 김일성 장군만 바라보면은 이 밥에 고기 먹는다. 아니 이 밥에 고기는 우리는 항상 먹지 않아? 그놈들은 그 수상이 김일성 수상이 이 밥에 고기 먹는 날을 줘야 감지덕적을 먹으면서 김일성 수상만 잘 돌보면은 이 밥에 고기 먹는다. 그런 생활 속에 오늘까지 와요. 저는 피란해가지고 지금 73년 동안에 68년 됐지만 고향에 한 번도 못 갔죠. 뭐한테 끌려간 얘기하지? 저 끌려간 거. 일본군이 함대를 타고서 하와이 근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주었다는 술 한 잔을 받아 먹으면서 마지막 이것은 천황폐가 하사한 술이다. 이걸 한 잔 먹고 함대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하와이를 공격하고 너희들은 죽어라. 그 비행기에는 오늘 기름만 줬지 가는 기름은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와이 공격한 거 알죠? 1941년 12월 미국의 시간은 12월 7일, 일본의 시간은 12월 8일입니다. 그 당시 일본말로 주니가스 요가 12월 8일날 일본군이 하와이를 들여조지면서 2차 대전은 시작이 됐어. 그래가지고 4년 못 미쳐서 그만 항복을 하고 오늘까지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일본군 총독 정치를 36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해방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복주를 주셨는데 36년의 겁쟁이가 72년이에요. 근데 금년에가 해방된 지 73년이야. 그 총독 정치 36년의 겁쟁이가 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통일을 안 시켜주고 그렇게 괴롭히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부러 괴롭히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여기서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일본놈 내지 북한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데 우리 알기 쉽게 너희들은 길을 가다가 꿩이 알을 품은 것을 보면은 꿩은 살려주고 알만 취해라.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 근데 우리들은 뭐랍니까? 꿩 맞고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꿩 먹고 알 먹으려고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꿩 먹고 알까지 먹으려고 그래.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걸 여기 있어요. 꿩 먹고 알 먹지 마라. 꿩은 살려주고 알만 먹으라. 새끼만 먹으라 이거야.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재교육을 자기 국민한테 재교육을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교육에 언바란수 되는 것이 일본 놈과 북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노름 속에 놀아나는 거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뭐 현재 나이로 92세지만 이런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73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이걸 눈치채고 알고 지내죠.
나는 이제 92세니까 8월 했는데 18세에 나니까 볼 것 다 봤고, 아니 소련군에 와서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준다. 그러면서 개풍 땅에 있는 개풍군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소련군이 와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소를 끌어가 통역까지 와서 할아버지 소 다와이가 달랜 말이거든. 아니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왜 개풍군 땅에 있는 우리 이웃집에 소를 끌어가 소련군이. 그러면 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개성 시내에서 판문점까지가 마라톤 그 코스에 딱 맞는 코스야. 41.19. 네, 42.195km. 개성 시민대회가 시민대회를 하면 난 마라톤 뛰어서 판문점까지 나중에 도장 찍고 내가 2번 다 뛴 사람이야. 그런데 소를 다와이 하고서 농민이 소를 끌고 소련군이 가는 것을 보면은 나는 마라톤을 뛰어서 경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한테 갑니다. 헬로 로스케 카우 다와이. 그러면 로스케가 왔는데 소를 달라고 그린다. 그 말만 하면 미군 내려면서 다 알아채고서 머리 빗고 넥타이 매고 군복 갈아입고 집차를 타. 그 날 보고 집차 타라고 그래. 윙 달려가면은 소 끌고 가는 인민군이 저 앞에 보여. 소련군이. 근데 100m 앞에 가서는 딱 내려가지고 줄을 긋고 38도 여기 한 발만 넘어가면은 캡틴한테 난 뭐가 달라가. 아니 100m 앞에 소련군이 소를 끌고 가는데 미군이 쫓아가서 집차로 100m 앞에서 더 줄을 긋고 안 가. 손은 떼죠 그대로. 아니 미군이 이런 사람들이야. 소련군은 우리 걸 뺏어가는데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집차가 가서 100m 앞에 눈에 가서는 더 이상 요것만 넘어가면 나는 캡틴한테 뭐가 달라가. 그리고 안 가. 그런 것을 내가 몇 번 겪었어요. 이런 것을 소 뺏어가고. 그놈들이 오늘까지 8.15 해방 후에 73년 동안을 해. 그것을 좋다고 그래. 누가? 문재인 정부에 뭐뭐한 사람들이. 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